한 미국인 교수가 미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국의 독한 면모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인류 역사상 그런 나라는 없었어요. 심지어 한국은 가나보다 못 살았었죠. 한국인들은 돈이라면 다 하나요? 한 영국인 남성이 한국인들이 돈만 줬으며 미친 듯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요. 그러다가 한국에 대해 더 알게 되고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한 남성.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있는 회사에서 한국으로 발령을 받아 한국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 한 남자입니다. 저는 한국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직장 동료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들었거든요. 제가 가진 한국의 이미지는 깨끗하고 친절하며 지적 수준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와서 보니 동료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장점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치명적인 단점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돈이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돈에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집에 들어갔는데 집 상태가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한번 청소를 하기는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회사 일을 1순위로 두고 있다 보니 집은 후순위로 밀리더라고요. 그렇다고 당장 잠을 자야 하는 곳을 지저분하게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던 도중에 직원 한 명이 청소업체를 추천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업체의 전화번호를 줄 알았는데 잠시 후 직원은 자신이 예약을 해두었으니 집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청소업체 직원들이 알아서 청소를 해주고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직원은 업체에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에 청소해줄 사람 구인 공고를 올린 것이었고 그 글을 보고 누군가가 청소를 하러 오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제가 황당했던 포인트는 첫 번째, 전문 업체가 아닌 곳에서 오는 사람이 제대로 청소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고 두 번째, 어떻게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청소를 맡기냐는 것이었습니다. 직원은 제 물음을 듣더니 그제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이걸 말을 해줘야 알다니.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당시 저는 직원이 조금 멍청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정말 괜찮다며 나를 믿어보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 직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두가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말했죠. 그 중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을 보니 저절로 직원들의 말을 믿고 싶어지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중요한 짐은 영국에서 오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집안에 귀중품도 없었습니다. 가구들도 집주인이 기본으로 마련해둔 것 외에는 제 것도 없었죠. 저는 불안한 마음을 품은 채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회했어요. 다들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제 마음속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결국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도 못한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향했는데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그 사람은 외국인인 제가 나타나자 매우 놀란 것 같았어요. 저는 다른 면에서 놀랐습니다. 현관문부터 너무 깨끗했거든요. 분명히 청소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조금 넘었을 텐데 대체 몇 명이나 왔길래 이렇게 빨리 청소가 가능한 것인지. 저는 저와 마주친 사람을 지나쳐 집안을 구석구석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집안 구석구석이 너무나 깨끗했고 청소를 하러 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집을 다 둘러보았을 땐 인부가 청소를 마치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청소용품이 가득 담긴 가방을 메고 오더니 한국말로 무언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답답한지 인부는 제게 손짓하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아해하며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직원은 자신이 들고 있던 청소용품을 천장에 뿌리더니 닦아냈어요. 이미 청소가 되어 있던 곳인지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죠. 직원은 닦아낸 직후에 저를 보며 담배를 피우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저는 휴대전화에 번역기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적어준 내용을 본 저는 속에서 화가 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인부는 전에 살던 사람이 화장실에서 흡연을 해서 천장에 노란 니코틴이 껴있었는데 그걸 닦아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건 원래 돈을 받는 것인데 하는 김에 서비스로 했다고도 했죠. 서비스로 해주었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당연히 돈을 더 받으려는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원치 않은 서비스를 마음대로 해놓고 돈을 바라다니 집주인이 없는 곳에서 마음대로 초과 근무를 해놓고 돈을 뜯어내려는 행태 역시 한국도 어쩔 수 없군. 어디든 돈에 미친 사람들이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내야 성미가 풀리나 라는 생각까지 했죠. 저는 한숨을 푹 쉬면서 얼마를 주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지갑을 꺼내는 것 같자 인부는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다면서요. 저는 그 모습도 가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돈을 주고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부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면서요. 진짜로 서비스로 한 거라고 했죠. 인부는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팁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필요 없다면서 가버렸어요. 도망치듯 떠나는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제야 제가 청소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원에게 연락을 했는데 직원은 한국에 온 기념으로 자신이 청소비를 대신 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청소비가 적은 돈도 아닐 텐데 그걸 내주면 어떡합니까? 직원은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직원의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넉넉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비싼 청소비를 전부 내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원이 저를 위해 무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원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니 내가 얼마를 주면 되는지 얘기해줘요. 이 돈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요. 그러자 직원은 정말 괜찮은데 라고 말하면서 제게 25만 원을 말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직원은 어김없이 25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최소 100만 원을 생각했습니다. 집이 작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직원은 하지 않아도 되는 니코틴 청소까지 해주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화가 났어요. 25만 원만으로 직원을 부리는 회사에게요. 돈 때문에 사람을 갈아넣다니. 게다가 그 인부는 나이도 많아 보였습니다. 싼 가격으로 손님들을 모아 돈을 벌려는 회사의 운영 방법에 질색하며 직원에게 물었어요. 25만 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가져갑니까? 회사가 대부분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 직원은 이건 개인이 하는 것이라 괜찮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란 말인가? 한국에 대한 의문만 늘어나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돈에 미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을 또 한 번 겪게 되었어요. 이유는 일을 하는 직원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정말 111밖에 몰랐어요. 야근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성과에 집착했죠. 승진에 목매다는 한국 직원들을 보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가정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했어요. 대체 언제 집에 들어가서 언제 가정을 지키는 건지. 일 때문에 가족도 뒤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의 경쟁 심리를 느꼈습니다. 일 얘기만 하는 회사 분위기에 질려서 직원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한국인들은 열심히 일만 하냐고요. 저는 그래도 나은 대답이 나오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돈 때문이죠. 돈 때문이라고? 돈 때문에 가정도 뒤로하고. 저렇게 치열하게 사는 건가? 직원은 아랑곳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승진을 해야 월급이 오르고 승진을 하려면 경쟁을 해야 하니까 남들보다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죠. 저는 직원과의 대화를 마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직원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치열하게 산 덕분에 이런 사회가 만들어진 거죠. 기가 차더라고요. 일상을 포기하고 모두가 돈 버는데 집중한 덕에 한국이 성공했다고 말하다니.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한국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이어진 직원의 말에 의해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건 미친 거예요.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일상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직원은 의외로 이 말에 수긍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조금 놀랐어요.
돈에 미친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직원이 말을 이었어요. 돈이 중요하지 않은 나라는 없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특히나 돈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이유는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역사 때문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흐름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해방되기는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 전쟁이 벌어졌죠. 그때 한국은 너무나 배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죠. 이게 80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가장이 짊어지는 무게가 특히 무거워요. 먹고 사는 문제는 목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한국의 사람들이 돈 하는 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기며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을 책임지고 가정을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죠. 한국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니. 그런 배고픈 시절을 겪은 지 80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니. 집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며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한국의 가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국의 아버지들은 딱딱하고 무서운 이미지가 강하죠. 이건 전부 책임감 때문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약해지면 가정이 흔들리는 게 걱정되어서 무뚝뚝하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마음가짐을 갖느라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불리는 한국이 6.25 전쟁 당시엔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 사는 나라였더라고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날 이후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어요. 높은 빌딩, 잘 가꿔진 공원,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사무실의 불빛. 이것은 전부 한국의 기성세대들이 일궈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행복하고 안락한 삶 이전에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 책임감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사 직원들을 보면서 돈에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정의 일과 회사의 일을 잘 병행할 수 있도록 상사로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지게 노력할 뿐이죠. 제가 겪어보지 못한 과거를 이겨낸 모든 한국 기성세대분들을 모두 존경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겨낸 한국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역사와 현대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은 영국인이 한국 기성세대와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알게 되었다니 뿌듯하네요. 그의 경험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돈뿐 아니라 가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연자에게도 감사하며 오늘 사연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